한국 정치사에서 포스터 등의 정치 광고는 1948년 5월 10일 총선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선거 포스터는 유권자와 후보자 사이에 중요한 소통의 수단이 되었죠. 선거 포스터는 첫인상의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3초의 법칙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것은 선거 포스터가 갖는 광고적 특성 때문이 아닐까요? 후보자의 이념, 목적, 활동 등을 하나로 모아 후보자의 개성을 만들고 신뢰감을 주는 이미지를 부각시켜 탄생하는 게 선거 포스터입니다. 오늘은 추억 속 선거 포스터, 벽보, 선거 구호를 통해 후보자들이 어떤 이미지로 유권자의 마음을 사로잡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민주선거인 1948년 5월 10일 총선 포스터입니다. 1963년 제5대 대통령 선거 때는 만화 형태의 포스터가 대세였다고 하는데요. 제6대 대선과 7대 대선은 삼선 개헌과 유신 전략 속에 치러진 시대 상황에 맞게 좀 더 단순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유신 독재 이후 사라졌던 선거 포스터는 1981년 제12대 대선에서 10년 만에 재등장하게 되는데요. 왼쪽 아래의 문구를 보면 간접 선거임을 알 수 있습니다. 민주화 이후 실시된 대선부터는 밝고 다양한 색깔의 포스터가 주를 이루며 그 종류 역시 다양해졌습니다. 또 선거 공정성에 무게를 둔 슬로건이 등장했죠.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선거의 의미를 축제로까지 확장시켰는데요. 춤을 추는 인물 모형이나 역동적인 태극 문양이 이를 잘 나타냅니다. 선거 벽보와 슬로건도 빼놓을 수 없겠죠. 1950년대에는 사원 절구를 표어로 내세웠는데요. 안타깝게도 민주주의의 기본 정신은 사라지고 정권 연장과 교체에만 초점을 맞춘 표어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럼 제6대 대선을 살펴볼까요? 높은 문맹률로 인해 아라비아 숫자 대신 작대기로 후보를 구분해 놓은 게 눈에 띕니다. 제7대 대선에선 당시 누구보다 눈에 띄는 후보가 있었는데요. 바로 강경한 대북관을 가진 정의당 진복기 후보. 그의 상징인 카이저 수염은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이후 제8대부터 12대 대선은 군부 독재 치하의 간선제로 치러지게 되는데요. 1987년 제13대 대선에 와서야 선거 벽보가 다시 등장합니다. 무엇보다 벽보에 컬러가 도입되며 색상이 후보의 이미지를 드러내는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게 됩니다. 특히 노태우 대통령은 대선 벽보에서 역대 처음으로 이를 드러내고 활짝 웃으며 이전에 볼 수 없었던 표정을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1992년 제14대 대선엔 이색 후보와 공약이 등장합니다. 현대그룹의 창업주인 정주영 후보는 아파트를 반값에 공급하겠다는 파격적인 공약으로 유권자들을 놀라게 했죠. 한편 과감한 분홍색 포스터의 주인공은 남장 여자 정치인 김옥선 후보인데요. 지키지 못할 약속이면 내걸지도 않겠다는 무공약으로 기성 정치에 일침을 가했습니다. 제17대 대선은 총 12명의 후보가 대권에 도전하며 후보 난립이라는 말까지 나왔었는데요. 당선 여부와 상관없이 12명 중 눈에 들기 위해 철모까지 등장시킨 정관 후보의 벽보가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한편 18대 대선에선 여성 후보들이 대거 등장하며 유리 천장 깨기에 도전해 달라진 시대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미지를 좌우하는 포스터인 만큼 19대 대선에선 각 후보들의 슬로건, 특징을 강조한 벽보가 시선을 사로잡았는데요. 다만 예전과 달리 인터넷의 발달로 길거리보단 온라인상에서 더 주목받았습니다. 시대가 변하면 포스터에 반영되는 메시지, 색상, 특징들도 변하는데요. 그렇다면 다른 나라는 어떨까요?
프랑스에서는 시각장애인을 위해 대선 포스터의 후보를 설명하는 오디오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그럼 각양각색의 해외 선거 포스터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말레이시아입니다. 말레이시아에는 한국과 다른 선거법이 존재하는데요. 바로 무소속 출마 후보의 상징 로고입니다. 한국에선 무소속 출마 후보자의 경우 정당이 없어 별도의 로고가 없는 반면 말레이시아에서는 무소속 후보일지라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30개의 상징 중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 이미지는 선거 때마다 유권자들이 기억하기 쉬운 디자인으로 변경된다고 합니다. 또 열대지방인 말레이시아에서는 하루에도 비가 몇 번씩 오기 때문에 젖어서 훼손되기 쉬운 벽보가 아닌 깃발을 통한 홍보가 일반적입니다. 그럼 바로 옆 나라인 일본은 어떨까요? 일본은 정당 수가 많아 출마 후보의 숫자도 많습니다. 그만큼 특이한 벽보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일본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포스터의 규격은 정해놓았지만 사진, 내용에 대한 특별한 제한은 없다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가능한 일이겠죠? 그리고 이 그림, 1차 세계대전 징집을 위해 그려졌던 유명한 포스터입니다. 미국에선 이처럼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카툰, 사파 등이 등장하는데요. 선거에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또 프랑스, 독일과 같은 유럽에선 한국과 달리 통일된 디자인의 판넬에 후보자 포스터를 붙인 뒤 유권자들이 다니는 길목에 설치해둡니다. 그 밖에도 소중한 권리를 위해 저마다의 모습으로 노력하고 있는 국가들. 이렇게 모인 국민의 노력, 국민의 한 표가 자유와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밑거름이 된다는 것. 우리 모두 잊지 말아야 할 민주주의 정신입니다. 요즘엔 인터넷, SNS의 발달로 벽에 붙어있던 포스터가 온라인상으로 넘어와 선거 포스터 패러디 등으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당시 시대상을 닮은 선거 벽보를 통해 되돌아본 대한민국 선거의 역사.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지금까지 추억의 선거 영상 진행의 박수빈이었습니다.